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 내일도 갈까요?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혼자서는 판단하기 힘든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 버튼 앞에서 나 홀로 초조해하던 날들, 이제는 이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요. 강세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간 잘 쉬고 온 우리 시장 힘을 내줬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강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두 달 만에 2,420선 회복하면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고 개인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강한 사자세가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다음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좋은 컨디션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오르면서 73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요. 또 개인 홀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상 오늘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장에서 강했던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파트너님, 어떤 파트너님과 함께 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혼자 나오셔서 또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설 연휴 동안에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국 혹시 몇 그릇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떡국은 못 먹었습니다. 아쉽게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이 드셨나요? 네, 저는 떡국 2그릇 이제 곱빼기로 먹어서 이제 많이 먹고 왔는데요. 네. 자, 이제 떡국 많이 먹은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오늘 굉장히 훈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우리 나스닥 지수가 이제 폭등이 나왔고 현지 시간 화요일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 증시가 금요일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이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폭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 현지 시간 금요일 나스닥의 폭등, 월요일 나스닥의 폭등이 우리 증시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증시가 열리자마자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9천억 정도의 순매수 돌격 앞으로의 그런 우리 순매수 공세에 우리 조금 훈풍이 불었던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증시 방향성 간단하게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스닥 지수가 설 연휴 기간이었던 금요일 플러스 2.68%가 올랐고 월요일에 플러스 2%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스닥 지수의 단기 변곡점인 11,500포인트를 지금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조정 구간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가느냐, 자, 그거에 대한 갈림길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장 마감한 이후에 우리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정도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1,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보다는 11,500포인트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눌렀다가 우리 2월 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2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다. 아니면은 빅스텝인데 이제는 금리가 거의 정점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혹은 베이비 스텝일 때 이 11,5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당분간에는 우리 나스닥 기준 11,500포인트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1월 달부터 계속 좀 강조드렸던 주요 지표가 니케이 지수였어요. 니케이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 계속해서 우리 25,500포인트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12월 달, 1월 달 증시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에게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고요.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최소 28,000포인트 수준까지의 니케이 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27,40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바로
상승이 아니라 한 번 더 조정받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나스닥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그런데 우리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바로 가는 그림보다는 눌렀다가 우리 니케이 지수 28,000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변함없이 1월달, 2월달 보유 중인 종목들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변곡점을 우리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월 2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그 결과를 좀 관심 있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종목들을 사서 어디에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는 노랑톡에 함께 하셔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는 참 추웠지만 오늘 시장만큼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민경철 파트너님이 이 KT그룹주 테마 대장주로 KTCS 매수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8% 상승하면서 거의 9%에 가깝게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2,400원에서 2,500원 점검을 하면서 관심 가져볼 것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는 2,780원입니다.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도 더블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KT그룹주들 제가 수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강세 섹터는 KT가 들어가면 강세였다. 예, 기억나네요. KT알파, KTCS, KTIS, KT 계열 회사들 전방위적으로 우리 KT가 대형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을 금융권과 접촉해서 이런 플랫폼들 이제 유저층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뭐 증권가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 KT만 들어가면 다 폭등이 나왔다라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KTCS 차트 보면서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왜 제가 축하를 2번 드렸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KTCS 관심 있게 봐야 된다. KT만 들어가면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이면서 이제 막 테마가 태동되는 저점에서 초입의 구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뭐 한 달 전, 2달 전, 1년 전에 드린 게 아니죠. 딱 설 연휴 전에 딱 3거래일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 플러스 17%까지의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딱 시간의 상승을 보니까 자, KTCS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2,600원에 공략하신 분들은 우리 시간의 종가 기준 3,055원까지 플러스 10% 이상의 상승을 좀 일주일 안쪽으로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KTCS는 제가 긍정적 빨간색 신호를 드렸던 종목이고 그 종목이 3거래일 만에 플러스 우리 17%의 좀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시간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폭등한 고가에 공략한 종목들, 우리가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한 저점에서 이제 막 뭐가 유입되는 종목들,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추가해서 단기 수익 챙겨 나가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로 증명을 했습니다. 수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3거래일 만에 플러스 17%, 시간의 상한가까지 우리 급등을 우리 KTCS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 우리 앞으로 KTCS 놓치신 분들도 이제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같이 추적하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노랑톡 입장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날에도 내 계좌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민경철 파트너님이 알려드린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KT라는 이름이 붙으면 모두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전략 확인하기 좀 어렵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입장하셔서 여러분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시그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제 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도 사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노란불이라면 관망 사인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권은 미정, 주가는 인정, 안철수 테마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투탑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결선 투표를 가져온 양자 대결에서는 안 의원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결과 안철수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안철수 테마 관련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철수 관련주로 알랩 그리고 써니전자 두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알랩은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써니전자도 27% 넘는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안철수 테마 첫 번째 종목인 알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창업한 정보보안 전문 기업이죠.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민경철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호등에서는 빨간불 하면 보통 정지 신호지만 저희는 이제 또 증시에서는 빨간색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만큼 매수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봐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 테마주의 가장 큰 동력은 뭘까요? 대선이거든요. 예. 2027년도 대선까지 모멘텀이 남아있고 그리고 내년도 총선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는데 다음 달에는 뭐가 남아있죠? 당대표 선거, 우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안철수 국회의원이 우리 당대표로 선출될지 당선될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당대표로 선출되면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서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전당대회 전까지 테마주 형태로 주가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저는 빨간색 긍정적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안랩 종목이 이번 대선 전 단기 12만 원과 그리고 22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자, 22만 원 고가에서 최근에 6만 원까지 마이너스 70% 가까이 어려움을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이 어려움을 가져갈 때는 사람들이 대선도 끝났고 안철수 관련주 뭐 그런 종목군들이 그런 테마주들이 돈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했었던 시기가 우리 작년 10월 달, 11월, 12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당대표 선출을 가지고 총선에 우리 공천권이라든가 뭐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로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미 정치 테마주에 주식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멘텀들이 언제 종료가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이번 달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우리 전당대회 끝나면 관련주들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거든요.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차익 실현 떨어질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눌린 구간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정치 테마주가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세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조정받은 저점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면 또 세게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주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과거에 대시세가 나왔던 그때의 거래대금만큼 정말 엄청난 막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기 입형 라인 때의 저항 구간을 오늘 종가상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는 78,000원, 84,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안랩 종목은 추세 이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슈팅자리 만든 초입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추가해서 우리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으로 우리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제 이루어내면서 지금 상한가로 지금 직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한가가 오후장까지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물량을 잠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치 테마주는 이번에 수익을 내고 또다시 전당대회 끝나면
저점에 다시 잡아서 총선까지 시세를 노려보고 총선에서 수익 내고 다시 총선 끝나면은 바닥에 다시 잡아서 언제까지 대선까지 우리가 좀 관련주들 좀 시세를 노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랩 이번 달 긍정적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이 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 구간까지 조정받는 거를 호시탐탐 기다렸다가 앞으로 뭐 2027년도 차기 대선 전까지 안철수 관련주로 안랩 종목 계속해서 관심주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선 테마 굉장히 또 강한 테마인 만큼 이제 안철수 테마 첫 번째 종목이었던 안랩 종목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안철수 테마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였죠. 금일 27%대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 민경철 파트너님 또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동일하게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동일한 이유로 좋게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정치 테마주라는 게 네. 사실 종목에 대한 견해보다는 결국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힘당 누가 이길 것이다. 안철수가 좀 지지율이 높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인데 네. 당장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오늘 있겠죠.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써니전자가 고가에서 만약에 오늘 급등이 나왔다면은 저는 빨간불을 누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빨간불을 누른 이유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처음으로 터진 대량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2012년도에 대선이 한번 있었고요. 2017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2020년도에 22년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기준 써니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300원짜리가 만 원까지 30배가 갑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예요. 대선 전에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던 게 바로 써니전자 종목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폭락한 저점 다시 2017년도 대선 전까지 주가가 또 엄청난 또 주가 부양의 상승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다시 이제 9,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갔고 자 2022년도 대선 전까지 안철수 관련주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를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우리가 과거의 시세 대선 끝나고 거래대금 없이 눌러주다가 저점을 다진 저점에서 오늘 처음으로 안철수 관련주들이 태동하면서 시세가 부출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자, 과대낙폭 저점인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슈팅 자리를 오늘 우리 써니전자 종목이 만들었고 이 종목의 특성상 자, 대선 전, 총선 전, 전당대회 전 주가의 등락을 보면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띄워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대선 전, 자, 이때가 지금 3월 달이 대선이거든요. 이 3월 대선 전에 전당대회 한다 해서 우리가 시세가 나왔을 때 한번 장대양봉이 터지고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이 한번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모멘텀, 우리 경선,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인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나갈 것인가, 안철수 후보가 나갈 것인가, 홍준표 후보가 나갈 것인가를 자, 국민의힘당에서 결정짓는 과정에서 장대양봉이 한번 터지고 그리고 나서 한 3일 거래 정도 있다가 이제 플러스 30% 상한가의 시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터지고 시세가 들어왔을 때 일주일 이내에 추가 상승을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 자, 고가 라인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은 지금의 구간은 바닥에서 더 많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이번 달 중에 혹은 뭐 전당대회 전에 한 번 더 장대양봉 정도의 상승은 우리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빨간색 긍정적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써니전자가 안철수 의원의 테마로 엮이는 이유가 송태종 전 대표가 과거 안랩에서 근무했다라는 이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써니전자에서는 관련 없음을 공표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테마라는 것은 또 시장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인 만큼 오늘 함께 들썩인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안랩 그리고 써니전자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열풍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열풍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엔비디아의 파트너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29%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의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전문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 관련주 대장주 C랩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30% 깔끔하게 상승 마무리 짓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엔비디아 관련주 대장주로 오늘 C랩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 상한가 앞으로도 상승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민경철 파트너님께 신호등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초록불이 들어왔네요. 매도 신호를 주셨는데 네. 매도로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 챗봇, 삼성, 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AI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사실 지난주 계속 강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강세 테마로 부각을 좀 잡아드렸고 네. 그때 잡아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시세 분출된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C랩 종목이 이번 주에도 설 연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챗봇,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의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도 붙으면서 오늘 또 이제 상한가에 좀 기쁨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태동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전성기는 아니지만 성숙한 구간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전성기는 이미 폭등한 고점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는 정점을 찍고 빠지는 구간만 남아있다라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전성기까지의 고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26,000원 구간에 좀 저항 구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부정적 초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 우리 C랩 종목이 우리 대량의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주요 매물대를 깨고 낙폭을 확대한 구간이 26,000원이었습니다. 자, 26,000원 구간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낙폭이 거래량 실리면서 좀 이탈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큰 시세가 자, 26,000원을 또다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26,000원을 또다시 탈환하면서 여기서부터 26,000원짜리 주가가 72,000원까지 주가가 150% 이상의 좀 단기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우리가 추세를 상방으로 좀 고개를 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자, 이때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을 이탈하면서 이 26,000원의 구간이 과거에는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세를 분출한 강한 지지선이지만 이탈 시점부터는 이 26,000원이 강한 저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C랩 종목이 과거에 작년 2월 달 2022년도 2월 달에 계속 26,000원 구간을 저항받으면서 돌파를 못했던 모습들 과거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과거의 강력한 매물대 26,000원의 구간이 앞으로 C랩 종목에 강한 우리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처음 터지는 이 초입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해드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점 우리가 10,000원 대비해서 20,000원까지 자, 한두 달 만에 100% 정도의 시세가 지금 이미 분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갔을 때 26,000원까지 우리가 보유자분들 수익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정적으로 우리 C랩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동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기보다는 테마주 형태로 오늘 좀 시세가 좀 단기 100% 정도의 시세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될 때 26,000원 구간이 우리 중장기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초록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테마 대장주로 오늘 C랩 짚어봤는데요. 민경철 파트너님이 이제 오늘 너무 힘차게 뛰어 올랐고 또 테마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29,000원 선에서 매도 뷰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민경철 파트너님이 선택해 주신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자 강세 개별주로 까뮤 ENC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선정 이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까뮤 ENC 오늘 12%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세 테마로 짚어봤었던 이 안철수 의원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오늘 안철수 관련주로 해서 네. 우리 기업 가치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까뮤 ENC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의 과거력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한 2년 넘게 이 종목의 차트를 큰 그림에서 보니까 주가가 이제 2,100원 밑에서는 한번 우리가 매수기에 줬다가 우리가 단기 고가 3,000원에서 3,000원 중반대까지 시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100원 부근에서 2,900원 부근에서 또 2,000 부근 밑에서 이제 4번 정도의 이제 강한 상승이 이제 분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나고 다시 한번 3,5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2,000원 밑으로 계속 낙폭을 가져가다가 또 오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의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또 수반이 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력을 봤을 때 근 2년 동안 우리 까무 ENC 종목이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이 됐을 때 계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과거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리셋된 구간에서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양봉을 오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수급 들어온 캔들의 우리 시가 라인들 1,9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경우에는 우리 까뮤 ENC 안철수 관련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설정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으로 오늘 수급이 막대하게 이제 유입된 캔들 우리 눌린 구간 이탈하지 않았던 구간이 1,95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과 이제 신규 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핵심 지지선이 1,9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추세 이탈이 아니다. 즉 1,900원, 1,95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잘 포착해서 안철수 관련주 혹시 없으신 분들 혹시 안철수 관련주들 우리 매수 타이밍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1,900원, 1,950원 메모해 두시고 이를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까뮤 ENC 핵심 지지선인 1,900원 선 구간을 잘 체크하면서 앞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가운데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더 알려주시죠. 네, 먼저 저희가 노랑톡에서 관심주를 설정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1월 초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이 삼성 이제 스마트싱스라고 IoT 관련된 테마를 붙이면서 한번 장대 양봉을 기록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어떤 종목이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 종목이 바로 우리 S넷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 종목에도 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고요. S넷이라는 종목도 차트 보면은 자, 우리가 오르막길까지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던 종목입니다. 자, 10,000원짜리 주가가 4,000원까지 마이너스 60%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터뜨렸던 날이 바로 1월 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과거의 핵심 저항 라인들을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 시도한다. 그래서 이 구간의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눌린 구간 매수 관점으로 관심주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설 연휴가 있었으니까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약 23%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면은 그 끌어올린 주체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가를 더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S넷 종목이 자, 우리 1월 5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리고 보름 정도 있다가 오늘 22% 가까운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뽑아냈다. 이렇게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 인공지능, 챗봇 뭐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될 건데 자, 삼성전자가 모든 전자기기를 다 연결시키겠다. 가전제품이든 뭐 노트북이든 뭐 태블릿이든 전부 다 하나로 다 IoT로 연결시키겠다. 자, 이런 사업을 이제 포부를 사업성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종목인 S넷이 또다시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면 이번에 올랐는데 다음에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 1월 5일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수익 내신 분들은
네, 수익 축하드리고 노려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조정받는 거 기다렸다가 5,000원, 5,5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추가 상승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이 오늘 장의 강세 종목으로 까뮤 ENC에 이어서 S넷까지 정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관심 종목 리스트에 추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민경철 파트너님이 시장을 볼 때 반드시 보는 투자 꿀팁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워낙 상한가를 잘 잡아내시는 파트너님이기 때문에 저도 또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이제 이 시간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작년에 저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했었던 그리고 공부했었던 우리 종목들이 전부 다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돼서 네. 행복하게 연말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6월달 폭락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폭락장이 있었고 10월 달에도 폭락장이 있었는데 자, 노랑톡에서 같이 공부한 종목들은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났는지, 왜 이렇게 우리 상승이 잘 났는지 복기를 해보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첫 번째, 저점에 사거나 두 번째, 초입에 사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만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이 이제 인생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전성기인 종목, 고가인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이제 좋아 보이는 종목들 잘못 들어갔다가 그 인기가 꺼져버리면 그 고가의 시세가 차익 실현이 떨어져 버리면은 거기서는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많게는 마이너스 80%, 90%까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가 주가가 반토막 났다, 마이너스 70% 무너졌다, 마이너스 90% 무너졌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러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권고 드렸었고요.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들 같이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하반기에서 우리 이트론 종목, 대동기어 종목, 우리 케이프 종목, 랩지노믹스, 세아베스틸 지주, 랩지노믹스, 제이준 코스메틱 전부 다 주가가 무너지거나 초입에서 공략한 종목들이었는데 자, 이렇게 공략하면은 뭔가 수익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에 대한 물음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이트론 21%, 그리고 대동기어 15에서 28% 정도, 케이프 종목 11%, 랩지노믹스 10에서 24% 정도,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가 11에서 27% 정도,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9% 상승 노려보고 나왔는데 또다시 11에서 30% 정도의 좀 상승으로 저희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이후에 공략했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10월달 팜스코 하이즈항공 16%에서 자, 하이즈항공은 27에서 40%의 상승을 같이 이제 노려보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달 한국BNC 하한가에 따라잡았던 종목인데 무려 74%의 상승을 노려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행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EV 첨단 소재 종목도 제가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싸게 잡았던 종목이 망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니까 20%에서 40%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12월 초에 공략해서 12월 중순까지 해서 플러스 3에서 27% 상승을 노려보면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잡고 초입에 잡았던 종목군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좀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점에 대한 부분들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만 자,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권고드렸습니다. 자,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감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감자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감자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해서 기업의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닌데 감자 이슈로 주가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과대낙폭에 저는 물량을 확보하는 걸 권고드렸습니다. 다른 데서는 EV 첨단 소재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왜?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가 하한가를 갔으니까. 이거는 안 좋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는 주가가 안 좋을 때 싸게 박앤세일 할 때 물량 확보를 권고드렸고 그 이후에 플러스 21에서 44% 가까운 상승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감자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 이 종목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유상증자 일정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그 유상증자 일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다시 바닥에서 공략을 해서 또다시 18% 정도의 좀 추가 상승을 이제 노려보게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바닥에 다시 진입기에 노려보는 거 권고 드려서 또 수익을 만들어낸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EV 첨단 소재 종목처럼 차트만 보면은 이게 주가가 무너지기만 했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닥에 잡아서 올라올 때 판다. 발바닥에 잡아서 무릎에 올라오면 판다. 이런 전략을 취해서 저희가 EV 첨단 소재에 올해 1월 달에도 플러스 18%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고 작년 11월 달에는 무려 21에서 44%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몇 년 기다려서 40% 수익 낸 게 아니거든요. 낙폭에 잡아서 보름 만에 20%, 30%, 40%의 수익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폭주 잘 잡아서 나도 같이 좀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같이 좀 수익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 들어오셔서 올해 갑자기 돌연 망하지 않을 회사가 하한가를 친다. 근데 그 하한가 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악재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다시 매스터점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 11월 달, 1월 달, 1월 달 총 3번의 타점을 전해드려서 3번 다 우리 행복을 챙겼습니다. 근데 다음번, 4번째, 5번째 타점도 같이 공부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입장에서 같이 낙폭주 싸게 잡아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싸게 잡아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간단한 거거든요. 네, 우리 충분히 여러분들도 싸게 잡아서 올라가면 수익 내는 전략을 취해갈 수 있으니까요. 낙폭주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도 함께 하셔서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 BNC 종목인데 제가 저녁 방송에서 하한가를 간 날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해야 된다. 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 품목 허가가 생산 중단이 명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보톡스 제품 2건이 품목이 해외 목적으로 우리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국내에 유통을 시켰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보톡스 제품 3개월, 6개월 행정처분 내려가지고 생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100개를 만드는데 2개를 못 만든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나요? 아니거든요. 한국 BNC의 품목들 여러 가지 중에서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됐다. 근데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한가를 간 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하한가를 간 다음날 다시 매수하세요. 다시 매수하세요.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이루어나고 그리고 나서 보름 만에 무려 74%의 상승을 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BNC 서울경제 민경철이라고 검색하시면은 11월 1일자 제가 한국 BNC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딱 보름 지난 우리 1월 15일, 16일에 7,000원까지. 자, 4,000원에 공략했었던 한국 BNC가 7,000원까지 70%의 상승을 이제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을 방송 보신 분들은 안겨드렸어요. 노랑톡에 입장하신 분들은 안겨드렸습니다. 근데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보고 까먹으셨어요. 한국 BNC 민경철 파트너가 좋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공략하려고 하니까 한국 뭐였더라? 근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고 날아가니까 나중에 돼서 그거 못 샀다. 아깝다.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2의 한국 BNC 주가가 무너진다. 근데 망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수급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누랑톡 함께 하셔서 우리 올해 우리 공개주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10월달 공략을 했었던 한국 하이즈 항공이라는 종목이었어요. 항공기 부품주입니다. 회사가 적자예요. 근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낙폭을 가져갔다가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를 권고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근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저는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빠져서 저는 2차 매수를 권고드렸습니다. 자, 10월 20일, 10월 21일 1차 매수, 2차 매수를 진행한 하이즈항공이 딱 하루 이틀 4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거의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종가에 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 분석하고 기업 가치 분석하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하이즈항공은 다시 잡아야겠다라고 판단해서 10월 26일에
바닥에 다시 매수하는 걸 권고 드렸습니다. 어디서? 빠졌을 때. 음봉에서 이제 매수 권고를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5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주가는 40% 가까이, 지금 3,900원 정도까지, 2,000원 후반에 공략을 했었던 하이지항공이 4,000원 정도까지, 3,900원 정도까지 27%에서 4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은 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가 대비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1차 매수, 2차 매수, 수익 실현, 재공략, 수익 실현, 이 1년의 모든 과정이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자, 2달 만에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빠지면 반토막인데 수익 내봤자 3%, 5%입니다. 반대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빠져봤자 3%, 5%인데 올라가면 몇십 프로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싸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공략을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낸 종목인데, 자, 매매가 종료됐기 때문에 복귀 차원에서 우리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안타증권 우선주라고 하면은 연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배당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배당 많이 준다. 근데 연말에 배당 나기를 지나면 주가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3,300원에서 배당 나기 끝나니까 주가가 2,300원까지 무너졌거든요. 근데 저는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바닥에서 우리가 악재가 해소된다면, 망하는 게 아니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 관점에서 낙폭주에 우리 유안타증권 우선주를 바닥에 싸게 잡아놨을 뿐인데 시간은 조금 걸렸네요. 1월 초에서 1월 말까지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플러스 12% 정도의 상승을 우리 유안타증권 우선주로 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낙폭주, 망하지 않을 회사를 싸게 잡아서 끌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안타증권 우선주의 케이스는 낙폭주를 잘 잡아서 기간 보유를 하니까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초이빙 케이스입니다. 자, 로지시스 종목은 우리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 5일에 로봇 관련주들이 대량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직전의 지지선을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하다가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래량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 영역에서 실제로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자, 불과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 CBDC 뭐 이런 로봇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4,400원 정도까지 3주 만에 또다시 12% 정도의 상승을 또 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지시스 종목처럼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그냥 터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고, 그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저점에 사거나 아니면은 초입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초입의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기간 반등을 노려보심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세 번째 공략해서 세 번 다 수익 낸 우리 EV 첨단 소재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 20%, 30%, 40% 상승을 다 함께 노려봤어요. 근데 1월 달에는 저희끼리만 우리 노랑톡에서 같이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이거 바닥에서 낙폭 가져가고 감자 이후에 저점 만들었는데 EV 첨단 소재 유상증자 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낙폭의 구간 싸게 잡았고요. 싸게 잡았고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자, 플러스 6%까지, 6%가 아니죠. 자, 여기서 18%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자, 주가가 1,600원대, 1,700원대 밑에서 2,100원까지 20%, 18%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게 16%가 아니라 18%의 수익을 노려보고,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저점에 우리 다시 공략을 해서 여기서부터 또다시 6%의 상승을 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세를 노려봤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시세를 꺼진 바닥에서는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호시탐탐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EV 첨단 소재 한 종목 수익 내더라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주면은
계속해서 공략해서 계속해서 수익 내는 그런 기회들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 실현을 했다. 그런데 그 종목 끝내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또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 오면은 다시 공략할 수 있도록 눈한톡 들어와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추적하고 공부해 가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챙겨주신 민경철 파트너님입니다. 정말 이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엇박이 난다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도 모두 여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투자 팁 그리고 오늘장 강세 테마와 관련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신들의 매매 신호 클라이막스 시간이죠.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수급이 유입됐지만 아침에 장대 항목을 뽑아내고 막판에는 거의 뭐 윗꼬리만 달린 이제 종목입니다. 자, 종목의 이름은 삼화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삼화전자라는 종목도 있고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도 있어서 네. 삼화네트워크도 있고 삼화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명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은 삼성전자. 밑에 줄이고 삼화전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삼화전자의 차트를 먼저 보면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라고 좀 들고 왔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폭락장에서 주가가 많이 무너졌어요. 자, 근데 그 무너진 이후에 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우리가 직전의 지지 구간을 다시금 탈환하는 일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 종목의 저가 라인이 2,400원 정도 가격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시세 5,500원까지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첫 번째 저점. 저는 이거를 10만 불짜리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 이중 바닥이죠. 100만 불짜리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3중 바닥을 다졌습니다. 자,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을 다져가면서 밑으로의 저점을 착실하게 확인시켜 나가고 있고 최근에 삼화전자 계열 회사들이 이 종목의 주식을 주당 3,050원 정도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3,050원의 유상증자 참여한 물량은 1년 동안 못 팝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2,900원인데 이 계열 회사들이 동사의 주식을 3,050원에 샀다. 이게 첫 번째 매수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5,000원까지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분출된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리셋된 구간에서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우리가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저점이 조금 명확하게 다져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가 오늘 수반이 되면서 우리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우리 단기 저항 라인을 자, 돌파하는 자, 그런 트라이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돌파한 흐름은 아니지만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조만간 전기차로 부각되든 수소차로 부각되든 테슬라로 부각되든 리켈 관련주로 부각이 되든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관련주로 부각이 됐을 때 자, 밑으로의 낙폭보다 밑으로의 조정보다 밑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삼화전자 자, 눌러줄 때 매수 타이밍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수익으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5,0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고요. 이 반토막 난 저점에서 저점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자, 밑으로는 어차피 조금 손절은 감소해야 되겠지만 자, 밑으로 하방은 크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 위로는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로 과거의 핵심 지지선을 탈환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타점이다. 우리 위로는 크게 가는데 밑으로는 빠질 게 많이 없는 즉 가성비가 좋은 타점에 위치해 있는 우리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 종목은 지금이 1월 말이기 때문에 3월 초 중순까지 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봤을 때 좋은 결과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봉상의 우리 흐름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오늘 수급이 가장 강하게 아침에 쏘아 올렸다가
막판에 빠져버렸는데 아직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650원, 2,800원 지지선 잡고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수익을 안겨줄 종목으로 삼성전자 아니고요. 삼화전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민경재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 승률 높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상세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럼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